그날 밤 그의 손길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내 심장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게 건넨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합니다. 63세의 나이에도 사랑을 찾고 싶은 마음은 20대 청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자식들은 모두 독립하고 홀로 살아가던 평범한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로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왔을 때 스마트폰에 실버 데이트라는 앱을 깔아줬거든요. 어머니, 혼자 심심하시니까 친구라도 만들어 보세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긴 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영희 씨는 그 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박진호라는 65세 남성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 따뜻해 보여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간단한 메시지 몇 번, 전화 통화 두어 번 후에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첫 데이트 장소로 선택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프로필보다 실제 모습이 더 점잖고 단정했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반짝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노후 철학 채널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희 씨와 진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진호 씨는 퇴직 전 건축 설계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삶의 지혜가 묻어났고 영희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만났는데 어느새 3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진호 씨는 영희 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늦은 시간 한적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제가 커피를 내리는 솜씨가 꽤 좋다고 자부합니다만 진호 씨의 제안에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남성을 집에 들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집에 혼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정말 커피 한 잔만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영희 씨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집안 구석구석에 자신만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해서 죄송해요.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아니에요, 영희 씨. 이렇게 따뜻한 집은 오랜만에 봅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진호 씨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와 그녀의 남편, 두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가족들과. 네,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7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죠. 커피를 내리며 영희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필터를 준비하는 사이 진호 씨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하세요. 예전에 남편이 좋아하던 원두예요. 영희 씨가 내민 커피잔을 받아든 진호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깊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영희 씨에 대해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영희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말투가 갑자기 진지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 앱에 가입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손에 든 커피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 청년을 알아보시겠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금방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민수고요. 영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하지만 그녀의 남편 이름은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영희 씨의 남편 정태호 씨. 그분은 제 아들의 신장 기증자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영희 씨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카펫 위에 어둡게 번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제 아들은 신부전증 말기였어요. 이식 수술이 필요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정태호 씨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셨다고 했죠. 영희 씨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리고 장기 기증이라니. 병원에서는 가족 동의 하에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분의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의사가 표시되어 있었나 봅니다. 영희 씨는 멍한 눈으로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7년 전 그 혼란스러운 병원에서의 시간들. 의사가 뭔가 서류를 내밀었고 그녀는 울면서 서명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진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은 누군가의 신장으로 새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이제 곧 아버지가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 아들이 기증자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법적으로는 인명이 보장되지만 저희 가족은 은인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분이 정태호 씨라는 것과 그의 아내 이름이 김영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앱에서 우연히 당신을 발견했죠. 영희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충격, 혼란, 그리고 묘한 위안감이 그녀의 마음에 교차했습니다. 남편의 일부가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슬프면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신장을 가진 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진호 씨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30대 중반의 남성이 임신한 아내와
함께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 민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며느리 수진이고요. 다음 달이면 저희 첫 손주가 태어납니다. 영희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의사가 뇌출혈이라고 했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그리고 장기 기증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그저 남편의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의사를 따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장기가 기증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영희 씨는 일어나 찬장에서 소주 한 병과 잔 2개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떨림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정태호는 생전에 항상 말했어요. 내가 떠나도 내 일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그때는 그저 농담으로 들었는데 정말로 그가 원하던 대로 됐네요. 소주잔을 채우며 영희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밝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건배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상한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이해와 위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손주가 태어난다고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진호 씨는 다시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수와 수진이가 영희 씨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아이의 100일 잔치예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태호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영희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낯선 가족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편이 살린 생명이 만들어낸 새 생명을 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가도 될까요? 저는 그저 낯선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영희 씨는 우리 가족에게 은인의 가족이에요. 민수는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정태호 씨에게 직접 감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의 아내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영희 씨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정의 물꼬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아이 이름은 정했나요? 진호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네, 민수와 수진이가 아들이라면 정우라고 지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태호 씨의 정자를 따서요. 그 말에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이런 식으로 기억된다는 게.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 씨는 정태호와의 추억들을, 진호 씨는 아들 민수의 투병 생활과 신장 이식 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족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진호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100일 잔치 전에 한 번 더 만나뵐 수 있을까요? 민수와 수진이를 미리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진호 씨는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하며 영희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영희 씨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7년 동안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특별했습니다. 영희 씨.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진호 씨. 문이 닫히고 영희 씨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누군가 새 삶을 살고 있네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는 당신의 이름이 들어간대요. 어쩌면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스한 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딸 민지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 민지야. 잘 지내니? 네, 엄마. 근데 오늘 왠지 달라 보이세요? 화장도 하시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글쎄, 어제 좀 특별한 손님이 왔었어. 손님이요? 누구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아버지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도 아버지의 장기 기증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수혜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영희 씨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시작된 만남부터 진호 씨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100일 잔치 초대까지. 그런데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데. 응, 처음엔 너무 놀랐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 내 아버지의 일부가 누군가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는 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도 그 100일 잔치에 참석하고 싶어요. 아빠의 일부로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싶어요. 휴가를 내서 한국에 갈게요. 영희 씨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캐나다로 이민 간 이후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국에 오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니? 엄마가 너무 기쁘구나. 네, 엄마. 이건 우리 가족에게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영희 씨는 부산에 사는 아들 현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도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활기를 듣고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걱정 마. 어제 진호 씨를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일부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현우도 결국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고 가능하면 100일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 씨는 진호 씨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민수와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첫 소개팅을 나온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있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진호 씨가 손을 흔들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진의 배는 아이를 품은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수가 진호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수가 영희 씨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에 영희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민수 씨. 민수는 영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마치 오래된 인연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도 배를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영희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민수 아내 수진이에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진호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영희 씨, 민수는 요리사예요.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죠. 아, 정말요? 어쩐지 손이 요리사 같더라고요. 손이 참 따뜻하네요.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리사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정태호 아버님 덕분이에요. 이식 수술 후 새 삶을 살게 되면서 평소 꿈꿔왔던 요리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영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리를 참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걸 즐겼죠. 정말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특히 가족들을 위해 요리할 때. 수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매주 일요일마다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제가 임신한 이후로는 더 정성을 들이죠. 영희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일요일마다 팬케이크를 구워줬죠. 자기가 만든 특제 소스와 함께. 혹시 그 소스 레시피를 아직 갖고 계신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집에 돌아가면 찾아볼게요. 남편의 레시피 노트가 아직 있을 거예요. 그날의 만남은 4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서로의 이야기에 웃고 울며 공감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100일 잔치 날 영희 씨의 딸 민지는 캐나다에서, 아들 현우는 부산에서 찾아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우라는 이름의 아기를 만났습니다. 정태호의 이름을 물려받은 그 아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영희 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영희 씨와 진호 씨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고 민수와 수지는 주말마다 정우를 데리고 영희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소개팅 앱으로 시작된 만남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했던 사람의 일부가 다른 이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사실은 영희 씨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노후 철학 채널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